드라마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편 예측까지 드라마 세상 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회에서는 진짜 예상치 못한 코믹 명장면이 등장했어요. 아니, 옷장에서 갑자기 국정원 국내 사팀 요원들이 튀어나온다고요? 옷장이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본 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지? 이 사람들 누구지? 싶겠죠? 하지만 우리 안 팀장님 정말 순발력 최고. 이 수상한 사람들을 함께 알바하는 사람들이라고 급하게 둘러댔는데요. 아니, 근데 알바생들이 왜 옷장에서 나오냐고요? 안 팀장님, 이러니 수아가 쉽게 믿을 리가 있나요? 결국 보다 못한 혜성이가 등장했는데 급기야 아픈 척 쓰러지는 연기를 합니다. 아니, 혜성씨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게 또 먹힌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또 수아의 눈빛을 보니까 믿는 척은 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아가 이미 여러 번 혜성의 수상한 행동들을 봤다는 점이에요. 이번 혜성의 명연기가 오히려 수아의 의심 레이더를 제대로 작동시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아가 혜성의 정체를 알아채는 순간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과연 혜성은 언제까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요? 수아의 의심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어떤 기막힌 변명이 나올지 기대해봐야겠어요. 이번 장면에서는 우리 혜성이가 학교 괴담, 바로 그 괴종시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학생회에 들어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려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성적으로 경쟁하는 이 설정부터 신박하죠. 근데 이게 웬걸요? 혜성이가 당당히 전교 10등 안에 드는 기염을 토하면서 학생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학생회장인 예나는 원래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완벽주의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번엔 하필 혜성의 여동생이자 안 팀장의 딸인 유정에게 밀려버리고 맙니다. 이러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분위기 살벌하게 굳어있는데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혜성. 바로 이때 등장해서 한다는 말이 예나야, 나 이제 임원 되는 거지? 가 뭡니까? 타이밍이 참 기막히게도 안 좋았죠. 예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1등 자리를 처음 빼앗긴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라이벌의 오빠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축하 파티라도 하듯이 말을 건 격이에요. 진짜 상황 파악 능력 제로. 물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웃기기 그지없지만 말이에요. 이 장면은 앞으로 예나와 유정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혜성이가 이 복잡한 관계의 중심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할지 궁금해지는데요. 한편으론 이런 코믹한 설정과 갈등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풀어주면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더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재밌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로 우리 국정원 에이스 요원 정혜성이 학생회 임원으로 뽑히는 과정이 그려졌는데요.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국정원 국내 사팀 에이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혜성의 눈치제로 행동은 계속됩니다. 학교 최고의 모범생이자 늘 1등을 차지하던 예나가 하필이면 딱 1등 자리를 유정에게 빼앗겨 기분 최악인 순간에 혜성은 눈치 없이 예나 앞에서 여동생 유정의 승리를 축하하듯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혜성의 기막힌 타이밍과는 별개로 이사장 서명주가 갑자기 나섭니다. 서 이사장은 금괴를 찾기 위해 혜성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떻게든 혜성을 학생회 임원으로 만들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니 예나는 속상함을 참고 결국 혜성을 학생회 임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학교 성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학생회 임원 자리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니 금괴 하나 찾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국정원 요원의 인생도 참 버라이어티하죠. 혜성이가 요원이 아니라 학생회 임원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재밌고 황당한 에피소드들이 마구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오히려 드라마의 매력을 더 살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덜어주는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장면에서는 예나가 아주 쏙 좁음의 끝판왕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겉으로는 학생회 임원이 된 걸 축하해주겠다며 유정과 혜성을 불렀지만 사실은 유정에게 빼앗긴 1등 자리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것이었죠. 특히 유정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혜성을 보고 예나의 심술이 폭발했는데요. 대놓고 혜성에게 마치 시녀 부리듯 물 좀 따라와라며 굴욕을 주고 심지어 유정에게 스타킹 심부름까지 시키는 모습에선 본격적인 갑질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 근데 예나씨, 그렇게 하면 혜성이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혜성도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평소 눈치 제로인 줄 알았던 혜성이 이번엔 보기 좋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따끔하게 한마디 날렸습니다. 예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나의 태도를 지적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속이 다 후련했죠.
이 상황을 통해 시청자들은 예나와 유정 간의 미묘한 라이벌 구도뿐 아니라 혜성의 진짜 성격이 슬슬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생의 임원으로서 예나와 계속 부딪히게 될 혜성이 과연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커지는 부분이죠. 수아에 이어서 예나까지 혜성을 둘러싼 의심과 갈등이 점점 쌓여가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이 터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장면은 예나와 엄마 서명주 이사장의 살벌한 모녀 케미가 제대로 터진 순간이었어요. 예나는 유정에게 1등 자리를 빼앗기고 속상한 나머지 유정과 혜성에게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명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서명주 이사장은 딸 예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냉정하게 한마디 던집니다. 차라리 학교에서 내쫓아버리든가 키우던 개가 까불면 갖다 버리는 거야. 와, 이 한마디는 진짜 서늘했어요.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냉정하게 질책하다니 명주 이사장의 카리스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팍팍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예나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 예나를 향한 서명주 이사장의 압박이자 경고였죠. 명주는 예나가 자존심 때문에 유정에게 질투나 하며 본업 1등에 소홀히 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딸마저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서 벗어나면 가차 없이 내치는 냉혹함을 드러낸 셈인데 이걸 또 개 비유하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주의 태도가 오히려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과연 예나는 엄마의 이런 냉정한 태도를 견디고 다시 1등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정과 혜성은 명주와 예나가 펼칠 본격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갈등과 긴장감이 더욱 기대되네요. 이 모녀의 살벌한 분위기가 앞으로 드라마를 더 재밌고 긴장감 있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드라마에 드디어 미스터리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왔어요. 정혜성은 괴종시계 속에서 의문의 쪽지 하나를 발견하는데 쪽지에 떡하니 적힌 글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차라리 반가워요도 아닌 반가워요, 정혜성 요원도 아닌 키우던 개, 어쩌고도 아닌 무려 정혜성 요원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쪽지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쪽지가 나타난 타이밍이에요. 혜성이 금괴의 단서를 찾으러 다닌다는 걸 미리 알고 쪽지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사장 서명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서명주 역시 이 쪽지의 존재에 당황하며 쪽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명주조차 알지 못했다는 건 드라마가 생각보다 더 큰 음모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이죠. 결국 이 쪽지는 앞으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 혜성의 정체를 알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드라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제까지 코믹하고 유쾌한 분위기였다면 이번 5회 엔딩과 6회 초반부는 완전 긴장감 넘치는 추리극으로 전환됐습니다. 정혜성의 정체를 아는 수상한 인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경비원 김 씨였어요. 김 씨가 혜성에게 연락을 취해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며 학교 옥상으로 유인했는데요. 혜성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마침 학교에 퍼져있던 괴담처럼 괴종시계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바로 경비원 김 씨가 옥상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괴담대로라면 귀신의 짓인가 싶지만 진짜 문제는 김 씨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수첩이었어요. 클로즈업된 수첩에는 놀랍게도 혜성의 아버지 정재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혜성의 아버지와도 깊게 얽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옥상에서 경비원 김 씨를 공격한 괴한의 정체인데요. 이 괴한은 경비원 김 씨가 들고 있던 수첩을 필사적으로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수첩은 결국 혜성에게 넘어갔고 옥상의 괴한은 급히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괴한들의 정체가 바로 다음 사건을 폭발시키는 핵심 키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6회 도입부에서 수첩을 얻은 혜성이 아버지 정재현과 이사장 서명주, 교내의 권력층과 금괴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들의 함정에 더 깊게 빠질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아버지의 수첩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앞으로 혜성이가 과연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번 장면에서는 혜성이가 정말 멘탈이 제대로 털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하필 경비원 김 씨의 죽음과 얽히면서 이제 혜성은 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렸죠. 결국 혜성은 참지 못하고 분노의 차곡장을 찾아갑니다. 아니 국정원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같은 요원을 현장에 투입하다니요? 혜성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국정원 임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잠시 방황 아닌 방황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국정원 요원이 잠시 쉬겠다고 나간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혜성의 충격과 혼란이 크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황은 아주 잠깐 찰나였어요.
역시 에이스 요원답게 혜성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 수첩을 들여다보는 장면에서 혜성이가 아버지를 떠올리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여주는 게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 정재현이 남긴 수첩을 보며 금괴 임무가 단순히 보물찾기 이상의 어떤 심각한 음모와 연관되어 있음을 눈치챈 혜성. 이제는 아버지의 실종과 자신의 임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임무를 완수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다시 학교로 돌아온 혜성이가 앞으로 펼칠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이 장면을 계기로 드라마는 단순히 유쾌한 학원 액션을 넘어서 가족과 과거 그리고 현재가 얽힌 복잡한 스릴러로 분위기가 전환된 것 같아요. 이번 장면에선 드디어 혜성이의 정체가 제대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들킬 때가 되긴 했죠. 혜성이 아버지의 수첩 덕분에 그 미스터리한 학교 개종식의 진실까지는 아주 멋지게 풀어냈지만 그만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말았어요. 수아가 경비원 김씨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거죠. 이쯤 되니 우리 수아 선생님 당연히 혜성의 정체가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매번 의심만 하던 수아가 드디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정체가 뭐야? 하고 직접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혜성은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자 아주 시원하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으며 빠져나올 구멍을 찾기 위해 서둘러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이거 발설하면 10년형이야. 국정원의 클래식한 협박 멘트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혜성씨, 이러면 더 큰 오해만 사잖아요. 결국 보다 못한 안 팀장이 급하게 팁을 줍니다. 협박이 아니라 차라리 달콤한 당근을 제안하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아를 찾아간 혜성은 이번엔 정반대로 나랑 같이 일하면 정교사로 만들어줄게 라는 매력적인 제안을 내밉니다. 역시 사람 마음 움직이는 데는 당근만한 게 없죠. 이렇게 협박에서 협력 관계로 변한 둘. 수아와 혜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숨겨진 금괴와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이 손잡고 펼칠 환상에 케미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비밀을 밝혀낼지, 또 앞으로 펼쳐질 코믹하고 스릴 넘치는 협력 관계가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회차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서명주 이사장, 갈수록 정체가 더 미공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처음엔 그냥 학교 이사장치곤 조금 강렬한 캐릭터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속 미스터리의 중심에 항상 서명주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 회에서는 국정원 내부에 여우라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등장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사장 명주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라? 명주조차도 이 여우의 정체에 대해 완벽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우가 누구기에 이 미스터리의 핵심 인물 명주마저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여우가 누군지 궁금해지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살짝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국정원의 내부자 중 한 명, 혹시 안 팀장이 아닐까 싶어요. 살짝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어쩌면 의외로 그가 숨겨진 배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이렇게 수상한 냄새를 풍기는 인물은 항상 드라마의 중요한 반전을 만드는 인물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함이 가득한 이사장실에 숨겨진 세 번째 괴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사장실에 자리 잡은 1950년대 그랜드 피아노인데요. 딱 봐도 나 미스터리 있어요 라고 외치는 이 피아노에 접근하려고 병문고에서는 병문인의 밤 행사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학교 행사를 이용해 피아노에 접근한다는 작전 자체도 참 흥미로운데요. 과연 병문인의 밤 행사에서 또 어떤 코믹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상황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피아노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혜성과 수아, 서명주, 그리고 의문의 여우는 어떤 방식으로 얽히게 될지 궁금증이 한껏 올라가는 전개였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드러날 진실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장면에서부터는 언더커버 하이스쿨이 갑자기 로맨스 드라마로 급변한 줄 알았어요. 우리 요원 혜성이가 괴담과 금괴 찾기에 바쁜 와중에도 학생회 활동 벌점 때문에 행사에 참석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럴 때 바로 우리 수아 선생님이 나서주죠.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교내 홍보 모델 대회였습니다. 역시 선생님, 교사 생활 짬바는 어디 안 가네요. 덕분에 상점으로 학교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된 혜성. 수아의 도움 덕에 위기 탈출 성공. 근데 여기서부터 로맨스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수아와 혜성은 수아 어머니 가게에서 같이 술 한잔 걸친 후 길거리에 나왔는데 역시 드라마답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죠. 이 와중에 등장한 수아의 어머니가 결정적인 힌트를 던져줬어요. 혜성 앞에서 수아를 순애야라고 부르며 어릴 때 이름까지 공개하고 말았죠. 수아의 진짜 정체와 과거, 그리고 혜성의 기억까지 뒤섞이면서 분위기는 완전 묘해졌습니다. 비까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고 우리 드라마의 클리셰 장면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려고 혜성이 수아를 확 끌어당기는 장면. 결국 로맨스 명장면 탄생했죠. 이 순간 유쾌가 딱 끝나버려서 시청자들의 마음은 또 다음 주까지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7회 예고편에선 병문의 밤행사에서 피아노 괴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혜성과 수아가 보였는데요. 이 둘 국정원 임무를 핑계로 아예 노골적인 플러팅까지 시작했어요. 혜성이가 오늘 예뻐요라며 직진 플러팅까지 보여줬는데 이거 국정원 잠입 작전 맞나요? 아니면 아예 공개 연애인가요? 혜성아, 국정원에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어? 과연 다음 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또 병문고의 괴종식의 괴담에 이어 피아노 괴담은 또 어떻게 풀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함께 다음화 전개를 더욱 디테일하게 예측해보러 가시죠. 이번 7회에서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병문의 밤 행사가 열리죠. 혜성과 수아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팀을 이뤄 금괴와 관련된 세 번째 괴담 혼자 울리는 피아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먼저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서 피아노에 접근하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쉽게 모든 일이 풀릴 리가 없겠죠? 학생회장 예나와 이사장 서명준은 당연히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예나는 유정과 혜성에 대한 질투와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뜻밖의 달달한 장면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7회 예고에서 이미 혜성은 수아에게 대놓고 플러팅을 시작한 상태였죠.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임무는 어디 가고 수아에게 직진 고백이나 다름없는 멘트를 날리는데 이 장면이 행사에서 수아와 혜성 사이 로맨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서명주가 아닐 수 있는 새로운 의문의 적이 드러날 가능성인데요. 여우라는 의문의 인물이 행사장을 통해 또 한 번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아요. 병문고 괴담과 금괴의 비밀은 혜성의 아버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세력이 다시 한번 혜성과 충돌하며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요? 또한 혜성과 수아는 함께 협력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의 과거와 연결된 순애라는 이름의 미스터리가 밝혀지면서 로맨스의 텐션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아의 어머니가 드러낸 이름 순애를 계기로 혜성과 수아의 어린 시절 인연도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화는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압축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병문의 밤 행사에서 피아노 괴담과 얽힌 금괴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혜성과 수아. 두 번째, 서명주와 예나의 지속적인 방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두 사람의 협력. 세 번째, 혜성과 수아의 달달한 플러팅이 본격화되며 로맨스까지 함께 발전할 가능성. 과연 혜성과 수아는 병문고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마음도 확인할 수 있을지 다음 회가 정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